미국 군대에서 소총 훈련 중 탄피를 철저히 수거하지 않는 문화는 한국군의 엄격한 탄피 회수 시스템과는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특히 신병 훈련 중에는 수천 발의 탄약이 소모되며 훈련이 끝난 후에도 많은 탄피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소총 훈련은 주로 효율성과 빠른 훈련 종료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훈련 후 탄피를 일일이 수거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많은 기지에서는 방치된 탄피가 훈련 후 수거되기보다는 나중에 재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폴트 인디안타운 갭과 같은 기지에서는 훈련장에서 방치된 탄피들이 한꺼번에 수거되어 재활용 업체로 넘어가면서 이를 통해 기지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미국의 훈련에서는 탄피를 일일이 수거하지 않는 문화가 일반적입니다. 병사들은 폴리스콜이라는 과정을 통해 훈련 후 탄피를 줍긴 하지만 이는 상징적인 수준에 그치며 실제로는 대부분의 탄피가 널리 퍼져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폴트 너크와 같은 기지에서는 이러한 탄피 방치가 도난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도난된 탄피는 재활용 업체에 팔려 수익을 올리기도 했으며 이는 탄피 회수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탄피를 일일이 수거하는 일은 훈련의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미국 군대는 훈련이 끝난 후 탄피를 즉각 회수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훈련의 목적이 전투 준비와 사격 기술 향상에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남북 대치 상태가 있는 국가로서 탄약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탄피는 실탄 사용의 증거가 되며 탄피가 남아있지 않으면 실탄이 몰래 유출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탄이 도난당하거나 악용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2014년 김일병 총기 난사 사건은 군내 총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고 이후 탄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한국군은 징병제를 기반으로 하는 군대입니다. 군 기관과 규율이 강조되는 환경에서 탄피를 정확하게 수거하지 못할 경우 개인이나 부대 전체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한국군 한 군대에서는 탄피를 잃어버린 병사로 인해 훈련이 중단되고 부대 전체가 몇 시간을 들여 수색 작업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군 내부 규율과 자원관리의 엄격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탄피는 황동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훈련장에서는 탄피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토양이나 수질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좁은 국토에서 훈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환경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환경부와 국방부의 공동보고서에 따르면 군사훈련 중 발생하는 탄피와 기타 폐기물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회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되었습니다. 탄피는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한국은 자원이 제한된 나라로 모든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탄피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면 군사자원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매년 한국군에서 수거된 탄피를 재활용함으로써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황동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재활용을 통한 수익 창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탄피가 남아있을 경우 실탄이 오인되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병사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탄피를 철저히 수거해야 합니다. 2018년 발생한 한 사고에서 남겨진 탄피가 병사의 부상으로 이어졌고 이후 국방부는 훈련 후 탄피 회수에 대한 관리 강화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2005년에 발생한 김일병 총기 난사 사건은 군대 내 규율 문제와 함께 탄약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킨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김일병은 총기를 난사해 동료들을 살해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격 훈련 중 빼돌린 실탄이 범죄에 사용되었습니다. 탄피 관리 소홀로 인해 김일병은 훈련 중 실탄을 몰래 보관할 수 있었고 결국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2019년 강원도모 훈련장에서 훈련을 마친 후 한 병사가 탄피 수거 과정에서 자신의 탄피를 잃어버린 것을 보고하지 않고 도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탄피는 훈련장에서 사라졌고 이후 민간에서 불법으로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군 내부에서 이 사건을 엄격하게 조사했으며 탄피가 민간에 유출된 것에 대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018년에는 훈련장에서 방치된 탄피가 민간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민간인이 이를 폭발물로 오인하고 신고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훈련장 주변 민간 지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탄피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쯤은 상상해봤을 겁니다. 미국 군대에서 사격 훈련을 마친 후 병사들이 탄피를 쫓아다니며 줍는 모습을 그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그냥 두고 가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한국군에게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두 나라의 차이는 과연 왜 생겼을까요? 미국군은 거대한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군대라기보다는 사실상 하나의 나라 같은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미국의 2021년 국방부 예산이 무려 7,700억 달러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국방비의 약 39%를 차지하며 그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은 마치 자원이 넉넉하니까 좀 흘려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탄피가 흘러떨어져도 그들이 다시 줍지 않는 이유도 그만큼 자원이 풍족하기 때문입니다. 1만 5천만 파운드나 된 탄피가 발생해도 훈련은 계속됩니다.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2021년 기준 국방 예산은 약 50조 원, 즉 450억 달러입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한참 적죠. 그런데도 한국은 자원 관리를 더 꼼꼼히 해야 합니다. 자원이 제한된 나라에서 탄피는 그 자체로 황동이라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이를 회수하지 않으면 결국 경제적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다음 차이점은 병력 운영 방식에서 나옵니다. 미국은 모병제를 운영합니다. 자발적으로 군대에 들어가는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군생활을 하며 훈련도 상대적으로 유연합니다. 반면 한국은 징병제입니다. 모든 젊은 남성들이 반드시 군복무를 해야 하고 원하지 않아도 군에 가야 합니다. 이러한 강제적 성격 때문에 한국군에서는 탄피 회수 규정 같은 군사규율이 특히 강조됩니다. 결국 미국과 한국의 탄피 관리 차이는 그들의 군사 규모, 병력 운영 방식, 그리고 자원 관리의 필요성에서 비롯됩니다. 미국은 그들의 자원의 풍족함 때문에 탄피 관리에 느슨한 접근을 취할 수 있지만 한국은 경제적 효용성과 군사 규율을 위해 이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 차이는 두 나라가 처한 군사적, 경제적 환경을 반영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